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태풍도 오고 그래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비를 뚫고 힘들게 오셨죠? 예.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민법 기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기분이 좀 착잡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의지도 좀 샘솟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첫 시간 첫날은 강의 기획서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하시면 오리엔테이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론과 관계된 얘기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편하게. 그리고 이제 흥미를 가지시면서요. 여러분들 거로 이제 최소한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좀 시키도록 하십니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또 얘기한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들으신 분은 또 계실 겁니다. 인생은 B와 그 다음 D 사이. 이게 이제 출생이에요. birth, death. 그래서 죽음.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가 있죠. C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하기도 해요. chance. chance. 그래서 첫 번째 기회. 그 다음 두 번째는 초이스. 이렇게 또 읽혀집니다. 선택이죠. 선택.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고요. 또 채점도 하시고, 지금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가지실 거야. 누구는 나한테 한 달만이라도, 아니,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시간이 더 있었었더라면. 그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또는 누구는요, 내가 남들보다 한 달을 좀 먼저 시작했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심정도 또 가지셨을 테고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막판에 체력에 딸려서 마무리 정리를 집중을 못했지 이런 생각도 가셨을 수 있고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셨죠. 그래서 올해 시험 성적이 왜 마음 먹은 대로 못 나왔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나름대로 이제 분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원인은 각각 개별적으로요, 각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네. 하나만 얘기하면요, 하나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은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남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험에 합격해서 요구하는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논외로 하고 시험에 여러분들 막판 올해 시험에 좀 성적이 안 좋았다. 다른 원인은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생각만 하시고요.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서부터 기회를 잘 활용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찾아온 기회예요.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야간반 지금 우리 야간반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에 임하고 있죠? 이 선택을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라서 여러분들 선택이 실망 없이, 후회 없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요. 멋들어진 강의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회 없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찾아온 기회, 내 지금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렇죠? 앞에서 강의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말을 최대한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정도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지시고,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본격화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서두 얘기고요. 서두.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내년 합격
필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러면 내년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좀 아셔야 돼요. 저는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출제 포인트, 즉 시험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은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은, 안 보신 분은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사이트 들어가셨어요? 기출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십니다. 형식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보면 참 기가 참이다.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기가 참 면도 있어요, 사실. 자, 이렇게만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출제자가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출제를 하냐, 그 의도 포인트를 좀 아시면 1차는 1차에 국한돼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아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은 여러분들 법전에 있어요. 물론 이제 교지에 있는데, 수록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그 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문들을 잘 확인해 보십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쭉 진행될 테고요. 진행될 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조문을 해석하고 있는 판례예요. 조문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조문을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요, 어떻게 해석해서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결론 짓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항상 조문서부터 출발입니다. 조문서부터 출발인데,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요, 조문의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판례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 판결 요지에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문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결과적으로는요, 판례를 알면 조문은 당연히 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판례를 모르면 조문조차 모르구나, 이런 사고야, 출제자는. 그래서 최근에 출제의 비중은요, 판례 비중. 근데 여러분들 40문제죠? 40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안 보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40문제인데 각 문제당 5가지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0지문이에요. 200지문. 요 200지문 중에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조문에서 출제, 그냥 거의 조문 형식으로 출제가 된 건 단 10몇 개뿐이 없어요. 한 11개인가요? 총평을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고, 지금 기억되는 건 한 11개 조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의 비중은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판례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판례를 시험 지문을 형성할 때는 출제자는 거의 복사해서 붙여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요, 굉장히 길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깁니다. 이제 지문이 뭐 한두 줄로 등장되는 지문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지문들은 거의 조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자 하는 건, 즉 출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그 장문의 지문을 최소한 이 판례를요, 인식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제가 강의 때는 인지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국가 시험은 능력 시험에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1차 시험은 인식, 인지력. 근데 이 인지력이요, 빠르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 하나가 5줄이에요. 5줄. 요 5줄이 첫째 줄 눈으로 스킵하면서요, 빠르게 OX가 결정되셔야 됩니다. 5줄 되는 하나의 지문을요, 한 줄에 1분씩. 알겠죠? 곱씹어 볼 수가 없죠? 그럼 보자마자요, 뭘 묻는 판례인지가 인지가 되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빠르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더더욱 이 인지력은요, 장문, 지문이 길면 길수록 더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바르면 어느 정도는 빠르게 익숙하게 돼서요. 사실은. 그런데요, 중간에 어느 하나 꼬게 되면 그냥 삼천포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출제 여러분들 경향이 이해력까지 덧붙여서 알고 있는지. 그렇죠. 인지력, 이해력.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이걸 숙달화시키면 1차 합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숙달시키는가? 이건 이제 방법적인 측면인데, 여러분들은 선택한 방법은 학원 과정이죠. 독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지금 학원 강의를, 학원을 따라오고자 선택하신 거야. 알겠죠? 독학이 아니라. 그러면 학원에서 제시하고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 과정을 1년 충분히 습득하게 되면,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합격 정도의 이런 능력이 키워집니다. 알겠죠? 그냥 믿고, 선택에 흔들림 없이 믿고 꿋꿋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능력을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냐면, 모든 국가시험이 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 시험만이 아니야. 이미 폐지된 사법시험에서는 초창기부터 이와 같은 변청 과정을 거친 겁니다. 모든 국가시험의 변청 과정. 첫 번째, 작문화. 그래서 사법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험도 우리가 작년서부터인가요? 20분이 더 주어졌죠? 오전, 오후. 사법시험은요, 그 이전서부터 더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 대신에 그 많은 시간 내에 장문화시키면 읽고 풀어낼 만한 정도는 되겠지. 이게 출제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입니다. 20분 더 주어지면서 지문은 어떻게 해요? 더 길게. 이게 사람 심리예요. 출제자의 마음이고요. 모든 국가시험의 출제자는 다 그런 인식이에요. 두 번째, 박스형. 박스형. 오늘 시험에서, 올해 같은 시험에서도 박스형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되었죠? 출제 방식, 출제 형식은 사실 2019년도에 출제된 형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박스형 하나, 그 다음 케이스, 사례형 두 문제.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되는데, 이런 형태의 형식은요, 이걸 요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형식입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형식이에요. 세 번째, 사례형. 사례형. 이런 형태가 결국 출제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박스형이랑 사례형은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거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숙지가 일단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수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기 장문화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빠르게 읽고 빠르게 OX 결정. 이와 같은 형태로 잡으시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 좀 기술적인 내용까지 아울러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형식은 전부 아느냐, 충분히 그 판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형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10문제 찍었다. 한 20번 정도까지 보니까 시간 다 가던데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고 독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고 독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으로 뭐랄까요? 냉철하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냉철한 사고입니다, 이거 사실. 냉철한 사고입니다.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숙달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게끔, 즉 합격 수준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안 올랐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이 긴 거 이거 속독시험 아닌가요? 속독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변명이에요. 혼자만 속독시험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험생, 모든 사람들이 다 속독시험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는 다 풀어내고요. 누구는 못 푼다는 건요. 실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좀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잘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도로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공부량은 채워야 되겠구나. 그 정도의 시간은 내가 확보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 있어요. 기술적인 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죠. 뭐 문장도 결론이 앞에 있고 또는 결론이 뒤에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 이런 형태의 얘기죠. 근데 우리 판결 요지 지문 같은 걸 보면 전부 미괄식이에요. 즉, 이 지문의 OX를 결정하는 건 통상 중간에 함정파는 걸 제외하고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근데 이 마지막 부분만 가서는요, 뭔지 모르잖아요. 뭘 묻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결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스킬면인데, 판결 요지 지문도 굉장히 깁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세요. 인식 자료가 있어요. 어떤 판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배우실 텐데, 그 판결 요지가 예를 들어서요, 한 10줄 정도 됩니다. 이 10줄 정도 되는 내용에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요, 서두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죠. 무엇을 묻는지 알게끔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들 저는 인식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OX인지 결정하는 자료가 있어요. 결정하는 자료가. 요 두 가지를요,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교재를 보실 때든,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판례를 보실 때는 요 두 가지가 체크가 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요, 체크된 것 같고요, 지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첫째 줄이나 둘째 줄 정도, 지문의 첫째 줄 또는 둘째 줄 중반 정도 가니까 뭘 묻는지 인식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요, 어떤 OX에 결정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해요?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인식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죠?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뭘 보여야 되는 건가요? 이런 물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강의 때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 겁니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포인트 두라. 또는 뭐 표시해 두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요, 여러분들 판례 판결 보지를 보실 때든, 또는 여러분들 이제 말할 때,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도요, 굉장히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이 이런 일인데, 회사에서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들을 때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이거 생각하시죠?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도요, 핵심, 키워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핵심. 이게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키센텐스도일 수 있어요. 즉, 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지문 보실 때요, 이 핵심적인 부분이요, 딱딱 눈에 밟히셔야 돼요. 그래야 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몫이란 얘기예요. 강의 때 또 제시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아시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 방법과 관계지. 물론 사실 공부는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어요. 아시겠죠? 공부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책을 바라보는 공부 방법이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학은 일반적인 도서랑은 좀 차이가 있죠. 전문 도서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책을 바라보는 습관이요, 법학에서는
좀 잘 통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근데 이제 큰 줄기는 같아요. 줄기는 같은데 조금만 이제 살을 좀 더 덧붙이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공부 방법에서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를 위한 공부인가? 합격을 위한 공부인데 합격을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지? 절대적으로 그걸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년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시험은 이 날짜에 봅니다. 내년 이 날짜에 보도록. 일단 강의 때마다 누차 얘기하는데요. 요 시험 보기 전 3일 동안 모든 과목을 1회도 아시겠죠? 모든 과목을 다 보고 들어간다. 거의 시험에 떨어지는 분 없어요.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한 번 본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이 생생하죠. 아시겠죠?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기억 속에 지문을 보면요. 뭘 묻는지도 생생하게 팍팍 심어 들어와요. 이해되었죠? 생각해 보십니다. 한 달 전에 본 내용인데요. 지문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본 내용. 지금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일주일 전 내용도요. 기억 못 하시죠? 내가 일주일 전에 뭐 했었더라? 극적. 이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본 것 갖고 여러분들 OX를 그 지문에 그 문제를 OX를 맞추려고 하면 정말 뼈 빠지는 거야. 이해되었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1년의 기간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지금서부터 1년의 기간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요 3일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3일을 위한 과정이다. 그러면 왜 3일입니까? 하루 안 돼요? 하루면 하루에 1회독 모든 과목을 다 한다. 금상첨화죠. 알겠죠? 이틀이 더더욱 좋은 거죠. 3일보다. 그럼 왜 3일로 얘기하죠? 사람의 기억은 3일 동안이 가장 그나마 많이 남아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목이 많잖아요. 그럼 많은 과목을 일단 다 한번 본다라고 할 때 통상 3일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었죠? 이 정도. 그래서 지금부터의 과정은 이 3일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최소 여기까지 하죠. 한 달. 한 달. 요 한 달이 막판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요 한 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요. 11개월을 잘해도 이 마지막 마무리할 이 한 달을 아파서 일이 있어서 손을 놓으면 이 11개월은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합격권 내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싸움은 곧 또 한 달의 싸움. 두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가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1년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십니다. 요 한 달간의 싸움이고 특히 이 3일 동안 한 회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 그냥 본다고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특히 법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수필 뚝 던지고요. 소설 뚝 던지고요. 요거 일주일에 한 권 다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면 상관없잖아요. 시험도 안 따르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법학 시험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보는 것만으로 능사는 아니다.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의 공부 방식은 있겠지만 이건 모든 법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의 방법이죠.
사실, 예습. 그래서 공부 방법 및 강의와 관계된 것까지 아울러서 강의 여기까지 아울러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예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시는데 예습하고 우리 강의 듣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복습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죠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저는 강의는 항상 단계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 단계 끝나면 집중 강의 단계가 있고 끝나면 문제풀이 단계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전범위 모의고사 아니겠죠? 이런 형태로 또는 진도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실 텐데 지금 시기 단계, 지금 단계에선 여러분들 법을 아직 생소하다, 노베이스다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기본 강의는 자 그런 분들은요 예습에 힘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습에 힘쓰지 마세요. 예습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법학이라는 것 생전 처음 잡으시는 분들 예습해 본들 한글인 건 한글인데 내가 도대체 이 한글로 된 이 문구가 왜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마치 뭐 외계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피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영어 독해하시기 위해선 단어가 필수죠. 법학도요. 법률 용어가 필수예요. 법률 용어라는 이 단어조차 무슨 내용인지 인식 못하면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소한 법적 용어들이요 많이 등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친숙하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친숙하게만.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 이건 이제 강의와 관련해서도 더 덧붙여서 얘기할 텐데, 강의와 관련해서도요, 법에 민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 친숙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2페이지예요. 2페이지에 참고만 가세요. 2절, 민법의 법원. 알겠죠? 2페이지, 본문 내용에서요.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확인하시면 되죠. 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의 법원 이렇게 나와요. 법원이 뭐야? 재판부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정도.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목차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민법의 법원, 예습한다고 하실 때요. 아시겠죠? 내용을 읽어도, 물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면, 내용이 읽혀지시겠지만, 지금 초심자들을 위해서 일단 그 대상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페이지 가시면 법률 관계 이렇게 나가요. 뭔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니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선에서만 목차 중심으로 해요. 딱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요. 여기부터 힘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단계에선 강의서부터 힘을 쓰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야간반은 특성이 뭡니까? 직장. 물론 이제 직장 안 다니시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병행해서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도 별로 없고요. 어느 정도 돼도 이 시간도 별로 없어요. 직장인 분들은 특히 더더욱 강의 듣는 그 시간만큼은 그때 거의 대부분을 다 알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만큼 최대한 집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복습을 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요. 여기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요. 복습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해요. 물론 복습할 시간,
절대적인 양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힘들다. 이런 내용이죠. 아시겠죠? 직장을 병행하신다면. 그럼 복습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 이런 내용인데요. 복습의 원칙들이 있어요, 사실. 특히 법학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 아는 얘기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일까 생각해 보신다고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힘듦은 참고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습의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당일 복습의 원칙.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당일 복습의 원칙.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 첫 시간 지금 배우고 잠시 10분 동안 쉴 때 1시간 내가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배운 게요. 그리 많지 않네? 생각이 많이 안 나네? 이 생각 나실 거예요. 바로 그 앞에 1시간 배운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면 어떻겠어요? 머릿속에서 싹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강의 들을 때는 알겠어요. 뭔 얘기하는지. 돌아가서 복습하려니까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복습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복습은 당일 복습의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복습은요, 누적적 복습이에요. 복습,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초등학교 때는 하는 방식이라고요. 어떻게 그냥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신다. 특히, 여러분들 실력 빨리 오르고 싶죠? 뭔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새로운 기회에 내가 힘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중간중간에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탄력을 받잖아요. 기쁘고. 야, 이거 하면 되겠는데? 이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강의하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뭔가 더 힘을 내고 추진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중간중간의 결과물이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겁니다. 누적적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적 복습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배우시고 배운 내용 당일 복습하시죠. 내일 이제 또 모입니다. 내일 이제 또 강의 들으시죠. 그리고 돌아가셔서 또 복습하실 때는 내일 복습하실 땐 오늘 배운 거부터 복습하시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내일 오늘 배운 거 그리고 내일 배운 거 3일째는요. 첫째 날, 둘째 날 거 복습하시고 세 번째 날 그날 배운 거 당일 복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5번째, 5일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일 정도 된다면 5일째는 5번 보는 거죠. 첫날 배운 걸 5번 보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날 처음 배웠을 때 1시간에 예를 들어서요. 한 5페이지 배웠다. 근데 5번째 보면 그 5페이지를 1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10분 안에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중점은요. 계속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적적 복습 철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 금방 상승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요. 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 당일 복습 아까 얘기할 때 간단한 예시 잡아냈는데 결국 그 예시를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시간적 간극이요. 크면 안 돼요. 특히 민법만큼은. 여러분들 민법이 모든 법학의 기본 되는 과목인 줄 아시죠? 처음 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학원 강의 수강하려고 정보 수집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부터 잡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민법을 잘하면요, 사실은요, 다른 법학을 좀 통달할 가능성이 커요. 통찰력이 그렇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럼 민법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데, 그럼 민법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간극이 커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3일이죠. 월화수하죠. 월화수. 물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강의 있죠? 네. 목, 금, 토는 다른 과목 하시죠? 다른 과목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 뭐 하실 거야? 수요일까지 배우실 거야, 민법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 동안 다른 과목 하니까 다른 과목만 본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3일 동안 누적적으로 하더라도 이 4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랑 마주치는 순간 민법 내가 뭘 배울지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시간적 간격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합니다. 그래서 민법 강의 없는 시간에도요, 근데 매일 1시간씩 가서 최소 2시간 하면 안 됩니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고 3시간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다른 과목 하고 나서도 남는 시간이 그렇게 할애가 될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시간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더라도 최소한 매일 1시간씩은 꼭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매일 1시간씩 꼭 한번 해보십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잡았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니까 실력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학을 이렇게 해야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1년 내내 생각할 내용을 지금 앞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좀 최대한 추각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법학을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크면 그 시간 동안 그나마 채웠던 그 독의 물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처음부터 또 물 부어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또 물 부어야 돼요. 또 새로운 거. 그러니까 계속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볼 때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요 2가지만큼은 반드시 1년 동안 지키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할 가능성 확률은요,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에서요. 4번째.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미리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앞서서 말씀드리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 얘기하니까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중에 속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앞으로는 난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이건 그냥 딱 들어도 알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요. 핸드폰 봐. 컴퓨터 합니다. 게임 합니다. 2번째, 쉽게만 하시려는 사람. 아시겠죠? 쉽게만 공부하려는.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분은 사실 1차만 있는 시험은 그나마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단기간에. 1차만 있는 시험. 근데 여러분들은요, 2차까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차를 지금서부터 항상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편하게 합격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정보만 그렇게 찾아내요. 정보만. 어디서 이 얘기 듣고, 저기서 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정보만 쌓이니까요, 이제는 무슨 결과가 되냐면 어떤 정보가 거짓이고요, 어떤 정보가 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올려 뒤죽박죽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정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은 학원이잖아요. 우리 야간반입니다. 야간반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정보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데 귀 열지 않도록 하십니다. 거짓 정보 많아요. 진짜 거짓 정보 많습니다. 그 다음, 이런 분. 더 배울 게 없어. 나 혼자 해도 충분한 것 같아. 물론 혼자 해도 충분한 정도의 실력까지 오른 분들이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분들이요, 혼자 한다는 건 오히려 우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을 아는 분이야. 길을 여러분들한테 포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포장도로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빠른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보만 얻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조금 더 편한 길 찾지 마세요. 지금 주어지는 기회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들 조금 쉽게 하는 거, 요 얘기 때문에 이 4번을 남겨뒀는데, 책도 쉬운 책 고르시는 분, 책도 쉽게 보려고 하시는 분,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쪽집게. 여러분들 법학에서 시험에서요, 쪽집게라는 거, 100% 쪽집게는 없어요. 아시죠? 이건 틀림없이 나옵니다. 100% 없어요. 시험에 100%는 없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교재를 보실 때는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차학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2페이지 가고 있어요. 10페이지 할까요? 교재 이제 10페이지를 가고 있는데, 10페이지는 저 뒤편에서나 나오는 내용이 10페이지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 뒤편의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10페이지를 볼 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저 뒤편까지 일단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정신이 산만하다. 그런 정신력으로 뭘 공부하십니까? 해야 될 상황에선 해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교차학습은요, 다른 과목과도 관계돼요. 그럼 민법에 물권법 하시면 부동산 등기법을 어느 정도 일단 기초는 닦고 들어갑니다. 그럼 부등법 공부하시다가요, 이거 민법에서 이런 판례 봤는데 민법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집행법, 집행법에서 보니까 이거 민법에서 배웠던 법리 중에 하나 같은데 민법 찾아냈습니다. 이게 교차학습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정말 이 네 가지는 사실 모든 시험에 최고 성적을 내는 사람들의 학습 방법이에요. 알겠죠? 이 네 가지가. 괜히 제가 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게 아닙니다.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강의는 어떤 형태로 얘기할 것이냐 이건데요. 강의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이런 거 나온다고. 사례형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체를 꿰뚫어야지만 그 각 지문이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꿰뚫지 안 해지면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런 지문들이. 이런 문제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2차 인식은 한다고 했어요? 2차 인식은 한다. 2차에 목매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차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강의를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1.5차로 할 거예요. 1.5차로. 그러니까 순수한 1차로만 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물론 민법은 아무리 쉽게 얘기한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조차도 어렵긴 해요. 조금 더 1.5차로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운 길만 모색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최근 경향에도 맞는 방식이고요. 흥미도 붙어요. 사실은 정말. 흥미도 붙어요. 이런 사례에서 누군가 여러분들 합격했을 때 누군가 상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마 이런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뭐하고 지내세요? 법무사 시험 공부하는데요. 법 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한마디라도 해야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빵 터졌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요. 야, 나 이거 실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희열을 느낀다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스스로 키워지는 것 같아요. 대견스럽죠? 스스로요. 희열을 느끼고요. 흥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요. 조금은 어렵지만 성과는 정말 나중에는 빛을 발할 겁니다. 알겠죠? 힘든 걸 버티자 이 생각하십니다. 이 생각. 그다음 두 번째요. 그래도 뭔가 좀 쉬운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네, 쉬운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는 버릴 건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버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 같아요.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두문자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두문자 자료도 너무 많아도 오히려 두문자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문자 자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자기 입맛에 구매에 맞는 걸 골라내세요. 그래서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자료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세요. 세 번째. 이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1일 테스트. 1일 테스트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교재를 읽고 이해했다는 거와, 알겠죠? 읽고 이해했다는 거와 막상 실제 시험에서 푸는 거는요, 풀어내는 건 이건요 달라요. 교재를 볼 때는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도 다 교재에 있잖아요. 판례 보실 때. 근데 그 부분을 지문화 시켜서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러면 이때는 이해했고 알 텐데 이때는 긴가민가예요. 그래서 이랬다 그랬나? 저랬다 그랬나? 아시겠죠? 또 처음서부터 뭘 묻는 지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달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합격을 하기 위해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문제를 실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판례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지문화돼서 나타나는가, 어디를 함정을 파게 되는가, 이걸 아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뻔해지게 돼요. 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연습 과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객관적 문제풀이 단계도 있고 동형 모의고사 단계도 있습니다. 그때도 연습하실 텐데 지금서부터 인식을 하시면 그때는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때도 1일 테스트 문제는 나갈 겁니다. 물론 적절한 때.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지는 않고요. 적절히 우리가 진도에 맞춰서. 이번 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없고 이제 다음 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1일 테스트 문제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하죠. 지금 직장도 다니고요. 직장도 다니고 복습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시간이 없어. 알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만 부수적으로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많이 활용하세요. 이걸 좀 참고해서 활용하십니다. 책 두꺼워서 들고 다니지 못해요. 직장에서 책 펴서 보면 상사한테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조문이라도 보시고요. 나가서 두 문자를 갖고요. 이 두 문자가 어떻게 따여진 두 문자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계속 처음에는 하나가 돼도 나중에는 2개, 3개, 5개 이런 형태로 늘려질 거예요. 늘려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실력이 상상됨을 또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활용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두 문제는 참고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판서 노트가 있어요. 제가 민법 판서 노트인데 이 판서 노트도 참고용이에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판서 따라오는 게 버거우시다 이럴 때 판서 노트로 좀 참고만 하라는 얘기지 판서 노트 갖고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강의는 교재로 얘기해요. 그래서 교재 얘기 나왔으니까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교재가 이번 주 빠르면 8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네, 좀 빠를 때 8일이고요. 통상 한 9일 정도 생각하라라고 제가 이제 공지를 받았습니다. 9일.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하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강의는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안으로는 교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는 1권, 2권으로 분권화 시켰어요. 한 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두께가. 그래서 딱 배기하기에 딱 적합한 두께인데 1권, 2권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권화 시켰으니까요. 그걸 또 분권화하기는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일단 분권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가족법 파트는 강의에서 보시면 별도 날짜 잡아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저는 가족법 기본 강의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법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만 재산 관계를 다루는 법. 알겠죠? 재산법 파트를 중심으로만 기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는 미리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강의 계획서는 좀 이런 얘기도 좀 참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받으신 또 자료 있죠? 11년간 단원별 출제 경향에서 민총, 채권, 총론 각 분야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가. 알겠죠? 이 정도 자료 받고. 그 자료 뒷페이지 가시면 5년간 영역별 기출 주제 또는 쟁점 이렇게 개괄적인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것도 5년간 그래서요. 가장 중심적으로 출제된 부분들이 눈에 비교를 하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은 봐도 모르지만 그렇죠? 봐도 모르지만 나중에 이 자료 갖고요. 1년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다 하시고 나중에 때가 돼서 확인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도 인식이 되실 겁니다. 물론 강의 때 그 빈도, 출제, 경중은 그때그때마다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또 강의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쭉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는 뭐 길게는 안 해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갖도록 하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사법을 할 거예요. 민사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얘기냐 표현이냐 그것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